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고래 제도리를 기억하십니까? 2009년에 제주에서 불법 포획이 된 후 서울대공원으로 팔려왔고요. 그동안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공연해왔던 바로 그 돌고래죠. 지난해 서울시가 돌고래 쇼 중단시키고 이 제도리를 방류하라 결정을 내린 뒤 1년 동안 제도리는 야생 적응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주 바다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요, 어제 환경단체에서 제도리뿐만 아니라 28마리의 제도리 친구들도 모두 방류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돌고래쇼 얘기 나오면 늘 찬반 뜨거운데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좀 들어보죠.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 연결이 돼 있네요. 최예용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 서울대공원 제도리는 어떻게 고향 갈 준비가 잘 됐습니까?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돌고래 쇼에 동원되지 않고 있고요. 예, 활어를 먹는 듯 방사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자연 상태에서 먹이잡이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잘 잡아먹어요? 예, 살은 광어를 날쌔게 잡아먹고 오징어도 잘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먹는 문제는 그럼 해결이 되고, 그럼 바다에서 잘 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서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현지에 가서 가두리에 가다 놓고 한 달여간 관찰을 한 뒤에 방류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리처럼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들이 지금 전국에 몇 마리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9마리입니다. 29? 예, 모두 7개 수족관에 있는데요. 예, 서울, 울산, 제주, 부산, 여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4곳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녀석들을 모두 제도리처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생 해양 동물이고요. 대부분 멸종 위기종이고, 이번 기회에 제도리와 같이 모두 자연으로 돌려보내서 바다에서 직접 고래를 만나는 그런 고래 생태 관광을 하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쇼 돌고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얘기 나오면 항상 반론으로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과연 정말 얘들이 바다로 돌아가서, 야생으로 돌아가서 잘 살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도리는 잘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돌고래 쇼에 동원된 야생 해양 생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예는 처음입니다. 이번이 제도리가 처음입니까?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작년 5월에 터키에서 제도리와 똑같은 상황에 이제 돌고래 쇼와 동원되던 돌고래 2마리 톰과 미샤라고 하는 그 2마리 돌고래가 한 3달 정도 자연방사 훈련을 거쳐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바다로 돌아갔고, 위성 추적 장치에 의하면 지중해 지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돌고래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조련사들이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하는데 왜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 그 돌고래는 야생 동물이고요. 그것도 바다에서 뛰노는 그런 어류인데요. 일반 바다에서는 하루에 거의 100km 이상을 그렇게 뛰어놀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하루에 100km요? 그렇죠. 예. 계속 이게 숨쉬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동물원이나 다른 곳에 있는 수족관이라는 곳이 기껏해야 20-30m? 그 속에서 계속 뱅뱅뱅뱅 돌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돌고래 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뜀뛰기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생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아무리 조련사들이 사랑해줘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다. 그거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래류가, 특히 돌고래류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귀엽게 생겼고, 그런 것 때문에 쟤들이 좋아하나 보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조련사를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요. 쇼 돌고래나 수족관의 돌고래들이 스트레스를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좀, 이게 어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단적으로요.
예. 그 울산 남구청이 운영하는 고래 생태 체험관이 있는데요. 작년 초에 문을 열었어요. 일본에서 6마리를 들여왔는데 그중에 이송하자마자 2주 만에 한 마리가 죽었고 3개월 뒤에 또 한 마리가 죽었어요. 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람으로 치면. 글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아이들을 유괴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유괴에다가 독방에. 그럼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고는 먹이 주고, 그럼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이 받아먹고, 또 한마디로 유괴범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유괴한 사람이 또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는 나하고 좋아한다. 나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한테 그동안 몇 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가면 얘는 위험하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서울동물원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4마리가 있는데 그동안에 폐사된 게 6마리예요. 절반 이상이 죽었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잘 몰랐던 사실인데 6마리나 절반이나 서울대공원에서도 죽었었군요. 네네. 어쨌든 쇼는 지금 중단했고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지금 생태 설명회로 바꿨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 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좀 동물 가까이서 볼 기회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산도 많은 그런 나라지만 실제 야생동물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동물원에 가서 봐야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돌고래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이 포경을 하던 나라들 100개국 이상이 지금 바다에서 고래 관광을 하는 거를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바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육지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체험 시설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직접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보고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공원 가면 1,200원이면 보는데 관광하러 가려면 물론 돈으로 비교하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도 한 10번 정도 고래를 관찰하고 이러로 이제 나갔어요. 돈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봤을 때 배전에서 돌고래들이 뛰어놀고 끼익 소리 내면서 그런 숨 쉬고 하는 거를 한번 봤을 때 진짜 이런 생태적인 교육이었고 아이들과 꼭 와서 보고 그런 걸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적인 거라면은 오히려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예산 갖다가 그런데 지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교육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재돌이 방류하고 나면 어떻게 모니터 하세요? 그럼요. 방류 직전에요. 그 뒷너러미 있는 데다 위성 추적 장치를 조그만 걸 달아가지고 추적 장치 3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톰과 미샤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돌고래 쇼 보면서 박수 크게 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쇼 안 한다고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돌고래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저는 쇼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돌이 잘 적응하길 바라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최예용 부위원장이었습니다.